13. 호모 쿵푸스 고미숙. 이 책은 12년 전에 구본영 선생님을 만나기 직전에 읽은 것이다. 배움에 대한 깊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다. 먼저 하나 살펴보자. 크게 의심하는 바가 없으면 큰 깨달음이 없다. 라고 홍대용은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알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질문한다. 고로 배운다. 지금은 고전평론가로 널리 알려진 고미숙 선생님이 이 책의 저자이다. 이분은 말한다. 예전에는 가난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다들 먹고는 사는데 왜 돈을 위해 공부를 하지? 라는 의문을 던졌다. 그렇다. 공부는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고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다. 연암 박지원은 예덕선생전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남겼다. 대단한 사귐은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아도 되고 두터운 벗은 서로 가까이 지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마음과 마음으로 사귀고 그 사람의 덕을 보고 벗을 삼으면 되는 것이다. 위로 1000년 전의 옛사람과 벗을 해도 사이가 먼 것이 아니요 만 리나 떨어져 지내는 사람과 사귀어도 사이가 먼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나온다. 초야에 그저 묻혀서 밭을 갈던 제갈량. 그는 다만 독서를 했을 뿐이다. 남산 아래 묵적골에 살던 허생 또한 7년 동안 주구장창 독서를 했을 뿐이다. 또한 다산 정약용은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제 가문이 망했으니 네가 참으로 독서를 할 때를 만났구나. 그렇게 독서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이다. 지금은 창의성의 시대이다. 창의성이란 갑자기 툭 하고 뭔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낯설고 이질적인 세계와 마주치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저자 또한 독서를 하지 않고는 그렇게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분서로 유명한 이다나 이타고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부하는 사람이 의심할 줄 모르는 것은 크나큰 병통이다. 오직 의심해야만 자주 분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의심을 깨뜨리면 이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이다. 또한 공부는 혼자서 터득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한 단계 뛰어오르려면 자신을 이끌어주는 스승을 만나야 한다.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나듯이라는 말처럼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위대한 스승을 만날 수 있다. 스승이란 곧 길을 안내해주는 자이기도 하다. 책에는 요즘 중요시되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도 나온다. 저자는 언어화하는 능력을 갖춘 이가 리더라고 한다. 왜냐하면 복잡하게 얽힌 사항을 하나의 주제로 풀어낼 수 있는 이가 중심인물이 되기 때문이다. 즉, 상황을 이야기로 풀어서 보여줄 수 있는 이가 리더이지 않은가. 그리고 리더는 우리가 함께 해냈다 라는 말이 나오게 상황을 잘 풀어낸다. 또한 책에는 분서에 나오는 이타고의 말이 하나 더 있다. 내 마음은 책을 열면 곧 거기에 있다.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이 보일 것이요. 정신은 또 1000만 배나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 이타고를 하루 종일 면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 도라는 것도 오늘 먹은 밥과 같으니 공자와 노자를 가릴 겨를이 있는가라고 하며 전력을 다해 노자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타고는 이단하지만 그는 분명히 삶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더해 연암도 한마디 거들었다. 연암집 원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선비가 하루만 글을 읽지 않으면 얼굴이 단아하지 못하고 말씨가 단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몸을 가누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붙일 곳이 없게 된다.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술 마시고 하는 것이 애초에 어찌 즐거워서 했겠는가? 옛날에 공부를 좀 했던 인물들의 공부법을 모아놓은 선인들의 공부법에는 이익에 이런 말이 있다. 자신의 덕을 날마다 새롭게 하려면 모름지기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하고 스승을 만나려면 모름지기 묻기를 좋아해야 한다. 이는 앞에서 강조한 호기심과 물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문장이다. 책에 보면 동양 고전 주역에서 알려준 지혜 또한 등장한다. 나무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거나 떠버리는 것처럼 자애롭기만 한 어머니는 결국 자식을 죽이게 된다.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듯이 아이에게도 적당한 극을 줘야 한다. 극을 받지 않은 사람의 생명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는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다. 나 또한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 나의 경우에는 1살 때 머리가 있는 부분의 절반 정도 부위를 화상 입어 부모님의 지나친 배려와 관심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리고 아이는 당연히 실패할 자유 또한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아이들은 너무 부모의 지나친 보살핌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히며 살 정도이니 이는 물을 너무 많이 준 나무에 속해 자신의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현대의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진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마지막으로 책에는 스승에 관한 이야기가 더 나온다. 훌륭한 스승들이 제자에게 진정으로 전수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자는 그것은 바로 어떤 지식이라기보다는 배움의 열정, 그 자체이지 않나? 라는 물음을 던진다. 그리고 스승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장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다. 배움을 가르치는 이 배움의 열정을 촉발하고 전염시키는 배움의 헤르메스, 그가 곧 스승이다. 라고 저자는 결론 내리고 있다.